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도선 풍수가 슬픈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선 풍수 저는 아주 괴롭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울고 싶습니다. 저는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이 자연의 이치를 38년간 홀로 누가 뭐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그 외로운 그 싸움으로 이 자연의 이치를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서는 이제 행복했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류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제가 다 밝혀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깨달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 인류의 이치를,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를 모두 깨달았을 때는 어떤 행복을 하겠습니까? 인류를 다 얻은 것 같은 행복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20년 전에 완벽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떳떳했죠. 누구한테? 도선국사님께 감사하고 정말 떳떳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물론 도선국사님은 지금 영혼은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왜? 역사적으로 국사는 도선국사밖에 없었고, 또 이 도선국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알고 있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선국사님의 영혼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자로서 그 자연의 이치를 완벽하게 밝히고 나서 가장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도선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계자들이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호림, 성고사, 정동, 이지암, 한필선 이런 등등 지금까지 33분의 스승님들께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바로 제 우리 때 스승이신 33대 한필선 스승님께 정말 감사했죠. 어떻게 스승님께서 저 박민찬을 이 도선 풍수를 전수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밝혀내게 됐다. 저는 저희 스승님이 15년간 제가 모셨지만 저한테 무슨 어떤 그 불필요한 얘기는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먼저 어떤 뭐를 여쭙고자 하면 그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년간을 제가 선생님이 그런 좀 과묵하시고 이 한 말씀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꼭 필요한 말만 하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어른 밑에서, 스승님 밑에서 이 공부를 15년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영혼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선생님의 그 영혼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자가 정말 인류가 염원하는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자연에서 밝혀서 이제 공개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 영혼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떳떳했고, 또 정말 모든 이제 삶의 제가 지금까지 풍수를 하면서의 아주 뭐라 그럴까 도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운이 깨지는 청계천을 개복한 날로부터 이게 국운이 상실됐다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제가 꾸준히 알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것을 못 알아보니까 나라는 자꾸 망가지고 국민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이젠 뭐 정말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도선 풍수를 깨달았다고 기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걸 이제 활용해야 나라도 살리고 제가 연구한 거 또 그럼으로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이 돼야만 제가 행복하겠죠. 참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방법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손에 쥐어지도록 귀가 따갑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했고 이런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다 이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못 알아보겠으니 이젠 정말 나라가 점점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지고 제가 10년 전부터 정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그때 해야 된다 늦으면 안 된다 늘 해왔습니다. 2015년도에 국회에 가서 국운융성법 나라 살리는 방법에 대한 포럼도 했었죠. 그때라도 했어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젠 너무 이제 늦었어요.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돼. 늦었어도 해야 돼. 왜?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즘도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슬픈 거죠. 그러면 저만 슬프겠습니까? 우리 선인 직계 스승님들 모두가 다 슬퍼하실 겁니다. 제자가 이렇게 정말 사정하듯이 말이죠. 나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스승님들도 슬퍼하시겠죠. 괴로워하시겠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선 풍수는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도선 풍수가 언제 우리 국민이 알아보게 될까? 알아보면 이제 기뻐지겠죠. 그게 언제쯤 될까 하는 게 지금 아주 의문이에요. 저는 내년 2021년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때가 그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지금보다 거의 다 이제 정말 뭐 미천까지 다 드러났다 그럴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미천까지 다 드러났다 그러면 다 망한 거예요. 장사가 미천까지 드러났으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궁죽통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궁해야 이거 알아보겠구나. 그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이게 도리고 의무고 이게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제가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때 더 열심히 해볼 걸. 저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나라 살리는 방법은 이미 제가 발표를 했어요. 청계천 복개 여부에 있다. 지금과 같이 갈라지면 나라는 망한다. 그러면 복귀하기가 어려우면 비호 풍수라도 하자.
이제 급하니까 비닐하우스라도 덮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라도 덮자. 참 이게 엉뚱한 말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이 풍수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그죠? 정말 풍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문가가 자꾸 이거 엉뚱한 소리 하면 나라면 아는 거죠. 전문가라는 것은요 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그 박사가 최고예요. 이젠 저도 할 만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이죠. 모든 문제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만 가지고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죠. 결론만 맨날 말하고 원론적이나 얘기고 남의 탓이나 하고 남의 원망만 하고 이게 답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선 풍수가 참 슬픕니다. 이런 위대한 것이, 위대한 학문이, 위대한 자연 법칙이 이렇게 슬프게 된다는 것은 너무 참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 자연에 의해서, 자연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있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건 개돼지죠. 개돼지나 못 알아듣지 어떻게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돼지만도 또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급해서, 나라가 시급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자연의 법칙을 밝혔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확실하게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새 아침이다. 우리 이 희망이 이제 아침이 됐다. 알리는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오늘 주제는 도선 풍수가 슬픈 이유였습니다.